안녕하세요. 고치원 플러스 박상정입니다. 날이 이제 조금씩 풀려가고 있네요. 그래도 봄 감기가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고 새학기 적응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이하고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능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학교로 입학하는 아이들이나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학년이 올라갔을 때 자신이 랑 친한 친구를 만약에 같은 반이 되지 못해서 떨어져 있다면 상당히 이제 약간 낯설고 친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마 엄마 아빠에게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지각하고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꿔가느냐, 결국은 새로운 환경을 자신에게 친숙하고 익숙하고 그 다음에 즐겁게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재정의하고 다시 이제 조성해 나가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아무래도 경계선 지능 이하의 아이들, 지능이 아주 낮은 아이들의 겪는 어려움 중에 매년 찾아오는 3월의 어떤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과연 스스로 어떤 하나의 작은 과제든 아니면 하나의 활동이든 과연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 순서를 잘 기억해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체크해 보는데요. 대다수의 그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 왔다는 아이들도 보여주면 따라하는 거는 잘해요. 근데 한번 해봐 하고 그냥 던져줬을 때에는 정말 이 아이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매뉴얼이나 간단한 어떤 그러한 순서도조차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치료센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는데도 안 됐다라는 것이 너무나 의아할 수도 있고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경계선 지능 아이들, 저는 70대라고 해도 과연 그게 그 아이가 온전히 그런 70대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2, 3개월만 어떤 엄마의 어떤 그런 집에서의 어떤 그런 반복된 학습, 그 다음에 치료센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델링한 것들이 다 만약에 빠지고 난다면 저는 70대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스스로 자립할 정도의 능력들, 스스로 매 순간마다 자신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3, 4학년 이상이 내 아이가 됐는데 현재 지능이 70대에 머물러 있거나 60대, 50대로 떨어졌다면 여기서부터는 지금 확실히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내 아이가 정말로 나 없이도 하다못해 잠깐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내 아이가 과연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꺼내서 혼자 먹고 설거지까지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싱크대에 놓는 것까지는 갖다 놓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아이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순서대로 익히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마무리까지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인지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항상 엄마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애가 할 수 있는 것과 엄마가 방에서 나간 사이에 이 아이가 스스로 해내는 것을 엄마들은 잘 구별해 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치료사들도 사실상 마찬가지죠.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옆에서 많은 방향을 알려주다 보면 마치 아이가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쩌면
치료사도 엄마처럼 옆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말해줘서 이 아이가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하라고 내버려 두면 결국 치료사를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데서 상당히 아이가 독립적인 학습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의 경우는 정말 어느 순간에는 좀 정말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결국은 옆에서 하나하나씩 힌트나 소스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말이죠.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아이가 독립적인 학습자가 된다라는 게 지능이 낮은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큰 자신감을 주게 되고, 결국은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나도 이런 걸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취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계선이라는 이 용어 자체에서도 정말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정말 애매모호하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네 스스로가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남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에 너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저는 초등 고학년 아이들한테는 꼭 말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 아이가 순서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저는 저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해내는 것을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이 아이가 저의 어떤 그런 지시나 명령, 그 다음에 어떠한 설명이나 보충 이런 것들이 없이 스스로 단서들을 찾아가면서 해냈다라는 거, 저는 이 경험을 초등 고학년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도를 나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마치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 나중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겨요. 특히 수학 분야에서는 거의 이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왔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서도 숫자만 보면 미친듯이 달려들어가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내 아이가 초등 4학년 이상이 됐고 앞으로 곧 있으면 중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사춘기도 오고 상당히 어떤 그런 치열한 그런 경쟁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런 곳에서 살아남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FI를 통해서 전략적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그 전략을 좋은 성취 경험으로 갖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중학교 가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치료사들이 인지치료나 학습치료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을 반복해서 익히는 과정이지, 머리를 쓰게 해서 기술을 만들고 전략을 수정하고 바꾸는 쪽으로는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유튜브나 카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밖에서 인지치료나 학습치료를 받아왔다는 아이들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산만하고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모습이 너무나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지능을 올릴 수 있는 것보다는 지금 맡고 있는 장애물을 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이제 5, 6, 7세 뭐 초등 1, 2, 3 자녀를 키우는데 내 아이가 지능이 낮다라는 것은 뭔가 이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는 그 느낌부터 갖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막연히 하면서 고개를 힐끔힐끔 들으면서 엄마의 눈치를 보고 그에 따라서 반응을 보고 아이가 손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정말 기계와 같고 로봇과 같은 행위죠. 엄마의 눈치를 보고 치료사의 눈치를 보고 맞는지 틀린지를 예측한다면 그 정도의 그런 감각이라면 저는 충분히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아이들은 매 순간마다 엄마를 쳐다봐야 되고 치료사를 쳐다보고 그 얼굴 표정에서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확인하려고 할까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얼굴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
엄마가 답이 맞다고 하는지 틀리다고 하는지, 치료사가 맞다고 하는지 틀리다고 하는지를 알면서도 왜 또래들의 얼굴은 보고 감정을 읽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이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너무 단순하게 답이 틀리냐 맞느냐로만 접근을 하는 그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고, 다른 쪽으로 확장이 되어 있지 확장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지능이 낮은 아이들한테는 정말 스스로 해 나가면서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스스로 하기에는 아주 힘든 일, 그 다음에 전혀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도전해가는 그러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능이 낮다라는 것은 어쨌든 또래 학습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기 때문에 또래를 쫓아가려다 보면 결국은 이 아이는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울고 결국은 분노와 화로 표출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페이스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빨리 경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